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오미크론발 증시 널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다우는 1.8%나 급등을 했고, S&P 500은 1.4%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8%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특이점은 이 다우 지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전날 50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미국 내 오미크론 첫 확진자 소식에 46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하루 동안 이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한 셈인데요. 자, 어제는 또 7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자, 무겁게 움직이는 다우지수조차도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잦은 매매보다는 꼭 매수를 하시려면 이 떨어질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면서 나스닥 100이나 S&P 500과 같은 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최근의 변동성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갑작스럽고 공포스럽긴 한데요. 돌아가는 분위기는 뭐 그리 심각한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이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 하원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내년 2월 중순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죠. 지난 9월에도 내년도 예산안 줄다리기로 인해서 결정이 미뤄지면서 한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 그 시기가 3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한 번 더 미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 처리가 합의가 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년 2월 18일까지는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결론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멈춰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소식도 어제 주가 상승을 이끈 하나의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22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는 늘었지만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전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69년 이래 최저치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데 만족을 하고 좋은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연준이 주목하는 완전한 고용에도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종료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침체됐던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큰 그림에서 겪어내야 할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 반신반인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시장은 최근 며칠간 오미크론 변이로 혼란에 빠졌는데 이건 일부 미디어들이 위험을 과장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염성은 강하지만 증상은 덜 심각한 신종 변이들이 다른 심각한 이 변이들을 몰아내면서 잠재적으로 이 팬데믹을 끝내는 대신 계절적 독감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염성이 높은 대신 감기와 같이 약한 증세로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이 무증상 내지는 약하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이 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이제 좀 약해졌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뭐 백신의 효과인지 이 면역력에 의한 변이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약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면 기존의 변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변이가 계속 전파를 하게 될 텐데요. 그게 오미크론이 될지 또 다른 변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독감이나 감기 정도로 앓고 넘어갈 정도의 약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잠시 패닉에 빠졌던 증시는 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겠죠. 사실 연준의 이 매파적인 발언들도 생각을 해보면 오미크론이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유가와 이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고 경제 지표들이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예측에도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혹시 이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말처럼 흘러간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연말 랠리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날아간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또다시 박스권에 갇혔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개인들도 더 이상 지쳤는지 ETF 투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종목은 삼성전자도 아니고 카카오도 아닌 ETF 종목이었다고 하는데요. 6,333억 원 순매수를 기록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이 차이나 전기차는 현재 우리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인데요. 최근에 수익률도 꽤 괜찮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 12% 이상 올랐고 지난해 상장 이후로는 수익률이 92% 정도인데요. 100%를 넘기도 했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헤맬 때도 안정적인 고성장을 보여준 겁니다. 자, ETF 치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 정말 웬만한 이 개별 종목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만큼 2차 전지의 고성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개인 매수 2위와 4위를 봐도 SKI 테크놀로지와 LG화학으로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죠. 중국과 국내의 2차 전지에 개인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만큼은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 차이나 전기차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투자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ETF만 떼서 보면 1위에 차이나 전기차와 3위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5위를 차지한 미국 테크 탑10, 7위에 글로벌 리튬, 그리고 8, 9위를 차지한 나스닥 100과 S&P 500까지 자, 우리가 계속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상위에 랭크가 됐고요. 수익률도 나쁘지가 않죠. 역시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는 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과 2차 전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ETF들에 이왕 투자를 한 거라면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중장기 투자 시에 더욱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친환경 전동화 차량에 대한 전 세계 시장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이 전기차는 올해보다 37% 상승, 수소 전기차는 70%가량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죠. 보조금 지급과 함께 관련 인프라들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이런 수치에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당장 테슬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현재 100만 대 생산 규모에서 올 연말부터 독일에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150만 대까지 캐파가 늘어나게 되고 중국 상해 공장도 증설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부지에 또 다른 공장을 세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공장도 조만간 완공이 될 예정이고 자, 이렇게 전기차를 대표하는 이 테슬라의 캐펙스 증가는 곧 전기차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있고 전기차 산업의 이 전반적인 고성장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의 핵심인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 중국의 CATL과 BYD, 국내엔 LG엔솔과 SK온, 삼성 SDI까지 모두 캐펙스를 늘리기 위해서 완성차와의 합작을 통한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죠. 자, 특히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를 비롯한 이 소재 부품 기업들의 경쟁은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ETF를 통해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장으로 반도체 수요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반도체 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이슈도 있고 반도체는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과 함께 2차 전지 배터리는 이 중국과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모아간다면 정말 든든하고 기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하루에 급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